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강 구도 속에서 정부와 부산시는 막판 대역전극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이곳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는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를 알리는 택시와 전광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이 파리에 속속 도착하면서 이들을 접촉하려는 후보국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의식한 사우디는 자신들을 지지한 국가들이 2차 투표에서 변심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표단 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1차 투표에서 우리가 다소 밀리더라도 2차 투표에서 사우디 이탈표와 이탈리아 로마표를 흡수해 승부를 본다는 전략입니다. 부산시 조유장 엑스포 유치 본부장입니다. 사우디가 일찍 시작해서 먼저 지지한 것에 대해서 외교 관례에 따라서 1차는 지지하겠지만 2차에서는 한국이 경제협력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정부와 부산시, 재계는 오늘 하루 막판 총력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세미나와 리셉션을 통해 BIE 각국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고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캐스팅 보트 국가들을 상대로 최종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SK와 삼성, 현대차 등 국내 6대 그룹 총수들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 경제 협력을 앞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온 시민단체 대표들 역시 한복을 입고 지하철역과 주요 관광지 등지에서 부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전의 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원팀이 되어 이곳 파리를 달구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경우 최대 수혜 지역이 될 부산 원도심권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 채 막판까지 유치 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5천만 명이 방문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만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부산에서도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권 지자체는 박람회 개최의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와 항만, 도로시설 등 대부분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미55 보급창 이전 등 각종 수건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를 낀 동구청은 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미 1년 전 부산에서 처음으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구민 4,000명으로 홍보단을 꾸려 걷기 행사 등을 열고 부산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 때는 부산역 대규모 환영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입니다. 우리 동구 구민들은 정말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냐. 엑스포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도심이 다시 부산의 중심이 되는 희망이에요, 지금. 인접한 중구청 역시 북한 개발 사업에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을 추진하는 등 세계 박람회와 북한 개발 효과를 끌어오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밖에 영도구와 서구, 남구와 부산 진구 등 박람회 개최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지자체 대부분 2030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 개최를 기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뛰어난 국제 물류 네트워크, 전시 컨벤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도약해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가 열리는 내일 밤 10시부터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거리 응원전을 펼칩니다.
응원전은 서은숙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부산 시민들이 멀티스크린을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치 경쟁국 PT와 1, 2차 투표를 함께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파리 현지에 있는 국회 엑스포 특위위원장 박재호 의원과 최인호 전재수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전해 듣고 서면 일대에서 유치기원 대시민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스마트 도시 평가에서 15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영국 글로벌 컨설팅 기관 GN이 발표한 세계 지능형 센터 지수 8회차 평가에서 부산은 세계 주요 도시 77곳 가운데 1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며 29위를 차지한 서울을 앞지르고 국내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흑색 선전이라며 응수했다가 위자료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4의 일부는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 시장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김 전 교수를 기억 이상자, 편집증 환자 등으로 표현한 성명을 냈으며 이에 김 전 교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정당 현수막이 또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진성 윤정환 수영구 의원은 최근 망미동에 내건 정당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7도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지만 점차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최고기온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13.4도, 습도는 6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하효진이었습니다. CBS